예, 다음 발표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조건 없는 베풀음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은주 선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조건 없는 베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의 어,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호성으로서 조건 없는 베품,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선물의 논리인데요. 이 선물의 논리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이제 일방적인 자선적 기부 행위로 인식되어 온 조건 없는 배품이 실제로는 상호적이고 전위적인 특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공동체나 조직의 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시민 경제학의 상호성 이론과 모스의 선물론 재해석 이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 검토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조건 없는 베품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실제 조직이나 공동체 현장을 위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선물 교환의 원리로 운영되는 타임뱅크의 경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좀 살펴보면, 크게 이 상호성으로서의 조건 없는 베품의 이론, 관련 이론으로는, 모스의 선물론과 그다음에 모스의 선물론을 계승하고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나프와 니케르의 이론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축으로는 상호성으로서 조건 없는 베품을 하나의 상호성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의 다차원적 상호성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모스의 선물론을 좀 살펴보면, 모스는 증여론을 통해서 선물이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교환만이 아니라 그 교환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의무를 기대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가 유지 강화되는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스의 그 선물론의 이제 이 주장을 이후에 이제 에나프라든지 니케르라든지 어, 프랑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선물론을 계속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에나프가 되게 어떤 창의적인 모스의 선물론의 재해석에 지평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 에나프의 핵심은 이 선물 교환이 상호 인정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엔아프의 대표적인 책인 진리의 가격이 있는데, 이 엔아프는 이 책을 통해서 선물 교환 행위를 상호 인정 과정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타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타자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타자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케르는 이 엔아프의 이러한 이론도 영향을 받으면서 또 독창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까지 선물을 되갚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니케르는 선물을 주는 의도에 대해서, 왜 선물을 주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 선물을 주는 의도가 바로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와 연결을 하면서, 근데 이런 아가페가 일방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우리 일상의 수준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이 선물을 보았습니다. 이때 핵심이 이 감사, 그러니까 이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면서 받기라는 이 감사의 개념을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되돌려 주기의 의무를 가볍게 하고 감사를 첫 선물을 발생시킨 그 관대함과 동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로 브루니의 다차원적 상호성인데, 브루니는 상호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계약적 상호성, 그다음에 공동체, 우리가 흔히 호의라고 이야기하는 우정의 상호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상호성. 이 자비로운 상호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베푸는
자선 인제 이런 행위로 봤었는데 브루니는 이 이것 또한 이제 상호성,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케르의 상호성으로서의 아가페와 매우 관련이 있는 그 상호성의 유형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유형 그 상호성의 유형을 구분을 하면서 조직이나 공동체의 협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상호성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비로운 상호성이 이 협력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게임 이론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이 이론들을 통해서 선물 교환의 특성과 의미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선물 교환의 특성이 첫 번째로는 상호 인정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 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물을 매개로 상호 인정의 사회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참여자들 간 사회적 결속이 형성 유지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감,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물 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되는 물건이 아니고 교환을 통해 맺게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선물은 나 자신을 주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감사의 역할, 이 선물 교환에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교환이 일방적인 이타주의가 아닌 상호적인 이유는 선물의 상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시장 교환과는 다른 담례의 반응인 감사를 하면서 받기 때문이다. 감사는 받은 선물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하는 의무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개적인 절차입니다. 선물 교환의 인정 과정은 사회적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닌 공개적인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그렇게 해야만 선물 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물 교환의 이 특성과 의미들을 근거로 해서 실제 선물 교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타임뱅크 경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타임뱅크의 개념과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타임뱅크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시간을 매개로 해서 나눔 활동을 상호 교환하는 다자간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타임뱅크는 1980 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사회 운동으로 한국에도 약 12 개의 타임뱅크 현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임뱅크는 이 타임뱅크의 기본 원리는 코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생산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단순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제공자와 함께 재화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프로덕션으로 타임뱅크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호혜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나눔. 이건 인간은 누구나 이게 되갚고자 선물을 받으면 되갚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푸는 행위를 상호간 거래로 대치시켜서 당신은 내가 필요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을 하고 이런 타임뱅크에서 이런 관점 전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뱅크는 자산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와 같은 그런 어떤 경쟁력 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고 갖기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은사, 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타임뱅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타임뱅크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임뱅크의 개념과 운영 원리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타임뱅크 사례지 중에 하나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타임뱅크 하우스를 분석하였습니다. 타임뱅크 하우스는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뱅크 코리아의 이 구성원들은 20년 전에 구미의 구미 요한센터에서 그 타임뱅크를 운영했던 지역 주민들과 운영을 했던 그 20 년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2017 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7 년부터는 사무실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 자료 수집은 1 차적으로는 타임뱅크 코리아가 발간한 타임뱅크 운영 매뉴얼, 그다음에 단행본, 그다음에 지자체들과 수행한 다양한 정책 보고서,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타임뱅크에 관한 관련 해외 논문, 그다음에 이 아카이빙 차원에서 타임뱅크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 차적으로는 타임뱅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서 2021 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의 이제 그 시간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자 대표님과 사무국장님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녹취록을 분석했고요. 추가적인 자료로는 타임뱅크 코리아가 발간 예정인 국내 주요 타임뱅크 현장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묶은 그 스토리북도 분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석 결과 그 타임뱅크 이 선물 교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크게 4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산 기반의 활동, 두 번째로는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와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차원적 상호성의 운영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모호한 경계와 유기체적 성장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경쟁 능력, 이런 그거라든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갖고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뱅크에서는 기존의 어떤 공동체 정책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부라든지, 예를 들어 특히나 예를 들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이 타임뱅크의 주체로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뱅크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한 자기의 자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었고, 그런 태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게 이 토대가 돼서 자신의 쓸모가 이제 인식이 되고, 또한 이게 공동체에서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적 인정과 다차원적 상호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임뱅크는 공개적인 감사와 칭찬을 하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르는 그 칭찬이 철회 혹은 거부되는 그런 경험은 이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 그래서 이런 칭찬과 이런 감사의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임뱅크에서도 그 브루니가 이야기했던 다양한 상호성, 계약의 상호성. 계약의 상호성은 타임뱅크는 자원봉사하고 달리 일방적인 이타주의가 아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을 전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정의 상호성. 타임뱅크에서는 모든 사람의 1 시간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거든요. 변호사의 1 시간과 초등학생의 1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등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정의 상호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 상호성. 타임뱅크에서는 도움을 받는 시간보다도 도움을 나눠주는 시간이 많고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시간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 상호성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세 가지의 상호성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환 활동, 다시 말하면 이 관계 활동, 협력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호한 경계와 유기체적 성장. 타임뱅크는 관계망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이 타임뱅크가 확산되는 그 경로를 보면 타임뱅크 회원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 친지들에게 소개하여서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모호한 공동체 경계. 타임뱅크는 회원과 비회원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경계도 매우 흐릿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체적 성장. 어 타임뱅크의 성장은 아까 말했듯이 해운의 개인들의 관계망과 그다음에 지역 단체나 지역 기관들과의 연대망을 통해서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해 주는 그러면 이 시사점을 좀 4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차원적 운영 원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환이나 의무의 논리와 함께 조건 없는 베품의 논리가 공존하는 다차원적 운영 원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자산 기반의 접근이 이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낸다라 낸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개적인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 나눔과 도움 활동에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측정과 공유 및 보상, 인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망의 연결. 공동체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웃과 맺고 있는 일상의 관계망, 연결망을 공동체에 연결하고 공동체 밖에 지역사회 단체나 조직과의 연대도 촉진을 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네. 이상.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은주 선생님, 공동체 연대와 협력에 기반이 되는 조건 없는 베품에 대한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타임뱅크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